안녕하세요. 김광선 TV의 시사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언론징계법이다,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야당 또는 언론단체, 특히 야당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30일 날 또는 31일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했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니까 결국 여야 합의를 하게 돼서 언론중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죠. 그래서 8명으로 짜여진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여당에서는 9월 27일 날 무조건 상정을 시키겠다. 아주 강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협의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타협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당이 상정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언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징벌조항이잖아요. 그래서 허위 보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고의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기사를 열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허위 보도,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사례들을 열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언론의 자유라는 큰 테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 굉장히 이걸 포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구제가 현 법칙에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랄지,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구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징벌의 대상으로 언론기관을 삼는지, 그 부분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해서 유언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징벌이라는 것은 벌을 과하는 거죠. 벌을 과하는 것은 사실은 형사적인 영역이에요. 형법적인 영역인데, 이 형법적인 영역을 민사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언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유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걸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고의과실, 중과실이 없었다는 걸 언론사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랄지 대부분 전 세계적 영역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원고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입증 책임 짓는 것이 맞아요. 단지 의료과실이랄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오히려 더 보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 기관을 하여금 추정케 해서 더 옥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언적인 요소가 있고, 고의 과실의 추정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보장해야 할 언론 자유에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만 보아도 유언적인, 저는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헌법 유언적인 요소가 있지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한다랄지 아니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5배까지 징벌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과잉적인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몇 개의 조항 가지고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유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9월 27일 날 정말 상정이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수정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국회에서 상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라는 것은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엄청난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의 알 권리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그것은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야당 그리고 국민,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럼 이걸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이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던 유인태 전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이 같은 밤이 안 되려면 지난 재보선 선거 4월 7일 밤을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재보선 선거 때 참패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또 같이 반복될 수 있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좀 잘 새겨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입법 독지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